네, 반갑습니다. 안대리입니다. 오늘은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. 그리고 현재 메타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와 이게 한국 광고 대행사들에 이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. 정확히는 이 메타랑 구글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도입이 되고 있어서 좀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조금 이런 한국 광고 대행이나 이쪽 업종에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는 게 핵심입니다. 우선은 메타, 정확히 오늘이죠. 오늘 메타 아침에 실적에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. 굉장히 좋아서 거의 전년 대비 20% 이상 성장을 했고요. 이게 보시면은 23년 4분기 대비해서 지금 24년 4분기에 거의 한 20% 성장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마어마하죠. 전세 그 또 지역을 봐도 다 좋아요. 미국도 많이 성장을 해줬고 유럽, 뭐 아시아 퍼시픽 지역 전반적으로 다 해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. 주가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, 모르겠어요. 지금 주가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메타가 분명 좋은데 지금 이 실적을 보고 이 주가 아마 저는 이 주가에는 실적이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. 기본적으로. 그래서 현재 실적에는 다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사기엔 좀 약간 애매한 것 같다. 좀 한번 기다려 보자는 게 핵심이고 주로 이렇게 실적을 보면은 메타가 이제 한국 디지털 광고를 싹쓸이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래서 2.5조 정도로 온라인 광고에 쿠팡, 삼성, 테무가 집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거의 메타가 돈을 다 싹 다 쓸어 먹었고 쿠팡이나 이런 테무들이 요즘 광고를 엄청 하더라고요. 정확히는 이제 쿠팡은 클릭 광고기는 한데 구글이나 쿠팡에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. 쿠팡을 좀 영세 업체한테 전가하는 좀 문제가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오늘 다룰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결국에는 구글이랑 메타랑 광고 기업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. 광고주가 어떤 이런 대행사들을 중간에 껴서 이 대행사들이랑 이런 광고 기업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 가운데 있는 대행사를 안 끼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SNS가 딱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이게 광고 대행사들 최근 주가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지는 않죠.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런 중소형 광고 대행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게 현재 이 AI 도입으로 해서 지금 실제로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 분명 광고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. 이 광고를 안 하면은 매출이랑 직접 타격을 받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매출 광고를 내가 100원을 써서 300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제 이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요즘에는 이런 메타나 구글이 되게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가운데 사람을 안 끼고 아니면 과거에는 이제 구글에서 이런 광고 관련 인력도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보면은 뭐 자동화된 캠페인 관리라고 해서 광고주가 예상과 목표만 딱 주면은 이제 AI가 자동으로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광고를 만들어 주고 광고 카피 이미지 생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정확히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도 광고 대행사가 좀 어느 정도는 포맷이나 어떤 이런 예산 같은 걸 짜 준 다음에 이렇게 딱 기획안을 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치 없다는 거죠. 그냥 완전히 AI 물론 그렇게 일정 부분 대기업에서도 포맷을 짜서 가긴 하겠지만 뭐 구글한테만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있고 이 정도 매출을 원하고 이 정도 목표가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구글의 경우에는 이제 광고나 이런 거 하는 경험이 엄청 많잖아요. 비슷한 업종이 글로벌로 봐서 이런 비슷한 업종이 있는 기업도 있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아, 우리 과거에 이러이러한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. 그게 다 AI로 학습이 돼 있을 거고
그럼 AI 거기 맞춰서 똑같이 포맷을 만들어 줄 겁니다.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, 광고를 집행을 할 때 구글이나 이런 메타의 무서운 점은 개인정보를 수집을 엄청 한다는 겁니다. 뭐 엄청나게 수집을 많이 해서 만들어내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광고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뭐 구글이나 메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일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실제 이 광고가 집행이 됐을 때 매출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, 어떻게 퍼포먼스가 나오는지, 이런 클릭률, 유도율, 구매 전환율 이런 게 다 AI로 이제 성과가 자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 같이 이런 광고 대행사들이 하는 일들이 엄청 줄어든 거예요.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광고 대행사들의 몫을 그냥 빅테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갑니다. 뭐 이거 가지고 광고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죠. 광고 단가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오르면 올랐는데,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미들맨들이 다 사라지고 이런 구글이나 메타가 직접 가져가는 게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AI 발전이 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확실히 개발자들이 영향이 엄청 많이 보이고, 두 번째로 이런 광고 분야에서 지금 영향이 보이고 있는데, 사실 뭐 이런 것만 봐도 AI가 거품은 아닌 거. 또 이제 빅테크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뭐 딥시크가 오든 뭐가 오든 결국에는 업무를 자동화하고 고객 정보를 긁어 모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막 흔들린다?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물론 뭐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매수에 적절한가,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, 충분히 하락을 했다 싶으면은 이거는 바로 매수로 들어가면 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도 근데 얘기를 했었어요. 뭐 AI가 이제 뭐 이런 버블이 아니냐, 그러니까 너무 캐펙스가 많지 않냐,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, 근데 뭐 저커버그는 일단은 당장은 뭐 이 AI 지출을 줄일 그건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봐도 뭐 당장은 엔비디아는 이제 뭐 빅테크가 캐펙스를 확 꺾어서 박살을 날 것 같지는 않은데, 이제 핵심은 중국인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, 마소는 지금 주가가 장외에 거의 4%가 빠졌거든요. 4% 이상 빠졌는데, 이거 사실은 뭐 실적 쇼크는 전혀 아니고, 전혀 아닌 거고. 근데 이제 차마 시가총액이 좀 부담이 되죠. 3.3조인데 지금 빅테크들이 저는 2조에 3조 사이면은 적정 가치인 것 같고, 3조 위면 좀 오버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랑 마소랑 엔비디아 셋 다 3조 아래로 좀 내려오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조에 3조 사이에서 좀 장기가 횡보할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. 지금 마소가 시총 매출이 약 100조 정도 되는데 총 400조거든요. 근데 시총이 이제 3.3 트릴리언이라 하면은 PSR로 쳐도 한 18에서 14입니다. 그럼 사실은 저렴하지는 않아요. 저는 이제 이런 빅테크가 PSR이 5 정도 됐을 때는 굉장히 매수 기회인 것 같고, 10 넘어가면 파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해서 좋아지면은 달라지겠죠. 근데 분명히 이것도 이제 에스티메이션도 다 돌파했는데, 마지막에 이제 얘네가 뭐라고 뭐 지금 클라우드가 31% 성장을 했는데 이게 뭐 33%라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해서 박살이 났고, 또 가이던스도 30%대 제시했는데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고, 다 그냥 시비 거는 것 같아요. 뭐 캐펙스도 부담스럽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마소가 이렇게 과감하게 캐펙스 80조 원 때려 박는다고 할 때는 주가가 되게 좋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캐펙스가 수정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죠. 그래서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밸류에이션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3.3조는 사실은 저렴하지는 않아요. 저는 마소가 한 2.5 트릴리언에서 2조 사이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로서는 크게 매력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오픈 AI가 마소가 최대 주주거든요.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마소 매출에도 이게 다 연결로 영업이익이 잡힙니다. 오픈 AI. 근데 저는 딥시크 충격으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이 엔비디아랑 오픈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
메타나 구글 이런 데는 뭐 그냥 LLM을 그냥 자사의 어떤 비즈니스에 그냥 녹여내는 단계인 거고, 마소도 마찬가지긴 한데, 근데 오픈 AI 이거 딱 사실 LLM밖에 없잖아요. 근데 지금 뭐 구글이나 딥시크를 그냥 한 번씩 써본 사람들은 굳이 오픈 AI에 막 $20씩 저는 안 낼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구독을 좀 많이 끊을 것 같아요. 이게 구독료가, 이게 처음 나왔을 땐 대박이니까 막 쓰는데 이게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굳이 여기다가 돈 내고 써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오픈 AI가 기업 가치가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, 매출도 마찬가지고, 그러면 마소가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, 지금 현재 마소 가치에는 분명 오픈 AI 기업 가치도 녹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마소는 좀 셀이나 홀드에 가깝지 않나, 바이보다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